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어떤 걸 하건 간에 내가 팔고자 하는 거를 전달하는 수단은 글입니다. 글과 이미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매력적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글을 쓰는 본질적인 목적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글을 통해서 잠재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어떤 구매라는 다음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연락은 고사하고 기껏 작성한 글이 읽히지도 않아요. 그냥 휴지통으로 버려진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이것이 읽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잘못은 누구한테 있냐면 스팸으로 보이게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작성자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클릭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제목의 비결이 뭘까요? 아무리 잘 적은 세일즈 글이라도 제목이 평범하다면 잠재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눈길을 안 줬던 어떤 글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고객들이 이걸 다시 찾아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성이 높을수록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세일즈의 타겟을 좁히면 됩니다. 2011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어요.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글의 제목을 두 가지 요인으로 판단하고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바로 유용성 그리고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 여러분들, 고객들과 관련이 많은 이메일일수록 유용성 그리고 호기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은 넓지만 느슨한 관심을 끄는 막연한 제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겟은 좁고 촘촘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세분화된 제목,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선택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방법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세 줄에 승부를 걸어라 라는 겁니다. 도입부가 처음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글이 지금 읽힐지 안 읽힐지 아니면 나중에 읽힐지 이런 게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맞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를 쿡 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면 첫 번째 위험 강조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퇴 후에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투자증권회사, 이런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도입부 문장을 읽었다면 내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지 않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 세부 내용에서는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 상태의 차이를 크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좋은 점을 부각하고 미래의 위험을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직장을 잃게 되어도 그럴 수 있을까요? 소중한 아이의 미래 준비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름길 보여주기 얘기를 해볼게요. 비용을 확 줄이거나 이익을 확 올리거나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뇌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효율이기 때문이에요. 비용 측면이든 이익 측면이든 어느 쪽을 강조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품이 다른 것들보다는 효율적이란 이런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보상이 쾌감의 호르몬, 도파민을 분출시키기 때문이에요. 비용 지름길 보여주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최고급 한우를 백화점 대비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익 지름길 보여주기 예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이의 기억에 평생 남을 수 있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개의 지름길을 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미국에 가서도 통하는 영어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과 비용 이런 것들 다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맞춤 느낌 주기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이 이건 나를 위한 글이야, 꼭 봐야 돼,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맞춤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의미를 두고 있는 영역을 건드릴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영역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영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와 관련된 주변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꽃을 좋아하는 아내를 둔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도입부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고객이 가치를 두는 주변의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라는 단어로라도 부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을 눈앞에 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비밀. 꼭 무슨 썸네일 제목 같네요. 이런 게 많이 클릭이 되죠, 실제로. 네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문제를 쿡 찔러보는 겁니다. 구매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본인한테는 좀 아픈 구석이겠죠. 주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를 만드는 순서는 이런 것과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세일즈하는 상품의 핵심 기능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능에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혜택을 적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편익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출시된 SUV는 에너지 절약 기능이 있습니다. 주유비 감소와 환경 보호라는 혜택이 있어요. 올라가는 기름값 부담되지 않으세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오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런 질문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일즈 글쓰기 세 번째 방법, 고객의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라 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글을 쓸 때는 고객 눈높이는 가능한 낮게 잡는 편이 좋아요. 제품, 서비스 이런 것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중학생 정도 수준 생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객은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식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유가 잘 된 글일수록 이해하기가 쉬워요. 익숙한 개념 이런 것과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광고 문구들을 보면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제2의 강남 성남으로 오세요. 분당으로 오세요. 제2의 강남과 분당, 성남 이런 걸 연결을 했죠. 축구장 4배의 크기 상가가 오픈됩니다. 상가의 크기를 축구장 4배로 직접 연결한 겁니다. 보험은 오랜 친구입니다. 이거는 보험과 친구라는 거를 직접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가 잘 된 글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쓰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미지를 가능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눈에 선하고 손에 잡히는 언어 이런 걸 사용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고객의 구매 욕구도 부추길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고객이 15초에 하나씩 찾는 제품입니다. 뭔가 15라는 숫자 하나만 넣었는데 뭔가 딱 달라지죠. 또 하나의 예시는 이게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감을 실현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마치 스펀지처럼 가볍습니다. 어떤 고객님은 뒷주머니에 종종 두면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의자에 앉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확실히 다르죠? 이번에는 세일즈 글쓰기 네 번째 방법,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에는 동사를 꼭 쓰라는 겁니다. 고객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아무리 큰 흥미를 느껴도요, 행동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일즈 관점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글을 읽고 고객들이 알아서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마무리는 행동 유도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적용할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와서 그냥 이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편익을 모두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아래 버튼을 눌러 주문해 주세요 라고 행동 유도를 하라는 겁니다. 혹은 경험해 보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구는 명사보다는 동사로 작성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문보다는 주문해 주세요. 연락보다는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적용된 광고 문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매장에 꼭 방문해 주세요. 이번이 무료로 10만원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지금 연락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여러분들을 어필하고 브랜딩을 할 때 꼭 필요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글을 잘 쓰는 4가지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소중한 분들 5분들께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